자녀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2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 현재 책 읽기를 좋아한다. 완전 성공하신 거죠. 2학년까지 지금 데리고 오신 거니까. 예, 꾸준한 책 읽기는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엄마는 국어나 문해력 학원도, 요즘에는 또 문해력 학원도 추가가 되나요? 적절하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 엄마의 마음. 예, 초등 저학년까지는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지켜봐 주어야 하는지, 나름 또 고민이 되신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면 2학년이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신 거고 아직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가 이제 노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감정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가면 불편감이 일어나죠. 그동안에는 엄마가 좀 그래도 재미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학년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평가와 경쟁, 이러한 마음이 아이가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또 귀신같이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마음보다 아이를 리드하려는 마음보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은 내려놓고 아이를 뒤쫓아가는 엄마가 오히려 현명한 엄마다. 그래서 자유로운 독서 활동, 어느 정도 이 자유로움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첫 번째 문구에서 이미 책 읽기를 좋아하면 그 아이의 그 활동을, 자유로운 그 활동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셔라. 너무 심한 개입은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니까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지금 네, 또 들어오고 계시니까 제가 또 하나를 더 볼까요? 네, 이제 조금씩 읽기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예비 초등맘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지금 7세라는 얘기죠. 초등 책 읽기 어디서부터, 예, 신경 써줘야 할지 마음은 급한데 이게 이제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급한 게 아이한테 장점으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엄마의 조급함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라고 우길 수 없는 거죠. 현실적인 가이드가 없어서 방황 중입니다.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이 가고 또 저는 직장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이 분주해한 엄마였거든요. 예비 초등맘, 초등 책 읽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부분이 기반이 되어 이제 나아가는 시기인데, 조금, 엄마의 조급함을 일단 가라앉히셔야 돼요.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엄마의 조급함 때문에 아이가 불안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물론 공부는 제일 첫 번째가 정서적인
분위기, 안정감인데, 그쵸? 엄마가 불안하고 엄마가 막 조급해서 갑자기 경쟁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서 엄마가 막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분주함을 아이가 느끼면 아이 자체가 막연한 무엇인지 모르죠. 애기니까. 하지만 그 막연한 불안감에 자기의 그 실력을 여지까지 한 게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정도의 열정의 엄마라면. 그러면 그거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해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역시나 아이가 잘합니다. 잘 할 수 있게 또 키워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엄마가 그동안 한 것을 스스로 믿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잘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가 너무 지나침이 아이를 모자란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엄마보다 더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에 좀 나누고, 쏠리기보다는 엄마의 중심을 찾고, 예, 가이드가 없어서 방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엄마의 불안이거든요. 아이의 불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의 불안이니까 그거를 좀 조절하시는 게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예를 들자면 아이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인이 8살, 9살에 어떤 많은 일들이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 30년, 40년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예, 기억도 안 나실걸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아이를 불안하게 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싶네요. 한 어머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독서 고민입니다. 예.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인데 독서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것 또한 굉장한 선곡입니다. 이것 또한. 예. 이 어머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남기셨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들 우리나라는 한 80% 이상이 어떤 학원을 보낼까 성적에 그냥 절절절절 거리면서 그걸 고민하지 독서를 고민하는 엄마는 굉장히 의식이 있는 엄마예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독서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독서 고민 중에 무엇이 제일 고민이 될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인스타의 채팅창에는 많이는 댓글을 안 올리시고 요 정도 올리셨고요. 지금 또 이렇게 채팅창을 같이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을 보시면 초3 여자아이입니다. 예, 백과사전류 좋아해서 백과사전 보다가 학습 만화 읽고 그림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읽습니다. 아유,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기도 한 것 같고, 예, 고민은 독후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예, 독후 활동을 왜 했으면 하나요, 어머니?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초3이어서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제대로 읽고 있는지. 예, 그것 때문에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예, 확인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독서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고, 그 활동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는 뭐 읽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식이 어떻게 아이에게 소화작용을 하는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읽지만 제가 제대로 읽는가, 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아이를 믿으세요. 그리고 단번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고, 굉장히 어려운 두뇌 활동이고, 사고 활동을, 그거를 하나의 독후 활동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가 부담감을 갖고 선입견이 가져지면 책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3학년이면 그 자체로 책 읽기의 활동 자체로 충분하고 아이가 사고가 발달되면서 자기 재료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단계가 또 점차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넌지시 어떤 내용이야? 주제가 뭐야?에 관심을 보여주는 건 좋아요. 네, 관심을. 엄마가 아이의 활동에 아이가 무엇인가 몰입하고 있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하고 혼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중요해.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뭘 그렇게 재밌게 봐? 이러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너무 훌륭한 리액션인데 확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건 부정적인 리액션이에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예. 초 4학년 되면 글쓰기 위주 학교 수업이 많을 텐데 엄마가 걱정이지 아이는 걱정이 아니에요. 아이는 알아서 잘해요. 그동안에 4학년 될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책을 환경을 많이 넣어 주셨을 것 같고 이 정도 엄마가 지금 3, 4학년인데도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엄마면 또한 굉장히 훌륭하신 엄마예요. 자기 교육 철학이 있는 엄마란 말이에요. 이 강좌에 들어오신 엄마 자체가 그러한 철학이 없으시면 아무리 좋은 강좌라고 해도 안 들어오세요.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데에 투자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엄마들은 이미 교육에 대한 철학이 남과 좀 다른 엄마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뭉치 시리즈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사준다? 이 엄마들 자체는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철학이 있는 엄마들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글쓰기는 재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재료가 많아야 두서 없는 글쓰기라도 나와요. 두서 없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글쓰기 불가능해요. 어른도 안 돼요. 그쵸? 어른도 안 되고 그거는 작가라는 직업, 저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고뇌하는 활동이에요. 글쓰기 활동은 인간의 사고 활동 중에서 가장 고차적인 활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4학년 아이가 사고력이 대체 어디까지 발달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어렵고 서술, 그냥 이제 서술에 내는 거는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재료가 있어도 그걸 정리정돈해서 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재료를 겉으로 꺼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의 시작인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예, 지금은 이미 3, 4학년이면 이미 아이가 자아가 팽창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줘야 아이 자신이 효능감을 가져요. 지금은 자기가 두서가 없고 부족하고 부실할 수 있어요. 아직은 발달 단계니까. 그렇지만 믿어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때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해냅니다. 그거를 믿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얘가 막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뭐 거기 가면 바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에 막 이 학원 저 학원 그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효능감을 가질 수가 없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응? 나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내가 부족한 걸 아는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 자체가.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난 잘 못하는 애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엄마의 그 불안과 초조 때문에. 그리고 막 불안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시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했던 책 읽기를 이어서 가면 4학년이 돼도 처음에는 그 스킬이 약하기 때문에 엄마가 볼 때 부족해 보이지만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엄마의 아이는. 예, 그걸 믿고 조금씩만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초3이고 단순 암기 힘들어하는, 단순 암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논리적인 아이. 예, 이런 아이들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태생이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질 검사해 보면 영락 없어요. 예, 한자 외우기,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보다 한자의 그 글자의 배경이 우리나라 글자와 달리 엄청 많거든요. 어원이. 예. 그리고 그 글자가 뜻하는 어원, 그 글자의 배경, 스토리, 이런 걸로 접근하면, 예, 한자도 쉽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의한 받아들임. 그래서 암기가 되는 이런 루틴으로 가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예. 이거 스토리 좋아한다고 여기 나왔네요. 예. 그래서 한자 그 글자 자체에 어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형 문자랑 또 그 상형 문자가 주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그래. 이렇게 한자를 접근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거를 막 무턱대고 써가면서 암기하는 거,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그렇게 강요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공부도 싫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걸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문해력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예, 문해력을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공부의 문해력이 발달이 이제 서로 조화가 맞아서 가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학습 컨설팅을 분석하면서 학습 컨설팅을 하는데 학습 컨설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뭐 집중력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뭐 학원을 얼마나 다니느냐 과제를 얼마만큼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고 어려워하고 결국엔 거부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그리고 공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해력, 그리고 뭉치 시리즈를 통해서 문해력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공부가 무엇인지 혹시 자녀하고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예. 공부를 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아시죠? 예. 엄마 공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고3까지. 예.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내 공부가 돼야 되는데, 내 공부가 아니라 엄마 공부, 과외 선생님 공부, 학원 선생님 공부로 고3까지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가도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공부, 학습자 자신의 내공부로 만들어 주려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가 무엇인지 공부의 정체에 대해서 아이가 알아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본격적으로 어떤 프레임 안에서 공부를 훈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교를 들어가는 건. 그러면은 학교에 대해서, 예, 아이가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시지만,
예, 학교 책가방 준비해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공부가 뭘까? 예, 학교는 왜 가야 할까? 학교에 가면 무엇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 보셔야 되는데 엄마 자체도 공부가 뭔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부가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얘기해요. 읽고 쓰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게 공부죠. 이렇게 인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쪼끔 철학적인 본질, 예,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도구가 공부예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치만 이 디지털 시대의 공부는 우리가 그동안 죽자 사자 했던 공부는 플랫폼들이 알아서 하고 그 플랫폼을 24시간 시간 들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존재들, 인간들이기 때문에 공부의 개념은 재정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엄마들에게 이 부분을 꼭 한번 나눠 보고 싶고요. 엄마들이 돌아가서 이 시간 이후에 엄마들끼리 이 얘기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나눠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아빠하고 남편하고도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대화를 나눠 봤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엄마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공부는 이제 기능적인 공부의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 너무 아이를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기능적으로만 키우고 아이가 너무 불행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행복은 대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대학교만 가면 행복해!" 이렇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아닌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국영수사가의 매체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도구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가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걔는 그냥 수단이에요. 국영수사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진정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시간이 학령기고 공부의 시간들인데 그동안에 인제 이런 공부가 아니라 기능적인 그냥 암기식 주입하는 공부가 사회에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인제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집 다 스마트 하우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막 연동시켜 가지고 밖에서도 막 보일러 켜잖아요. 저기 에어컨 켜고 이런 시대란 말이죠. 공부를 왜 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것도 인제 아이가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일어납니다. 내적 동기가 중요한 거 아시죠? 아무리 외부에서 "해라, 해라, 해라." 해도 이게 나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공부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엄마가 하라 그럴 때 우리도 그랬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 그럴 때 그냥 책 딱 덮어 버리고 싶은 이 심리.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공부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특별한 가치, 나만의 유니크한 나만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주에서 제일 유니크한 존재예요. 요즘의 테마는 유니크인 거 아시죠? 너만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식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누구나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너만의 창조성, 너만의 독특함이 뭔데? 이게 지금 기업에서 가장 음 취준생들, 예, 면접자에게 가장 요구하는 테마죠. 근데 그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만의 내가 갖고 태어난 우리 엄마 아빠가 유전적으로 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제공해 준 환경을 통해서 내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나만의 특별한 고유성을 발견하기 위함이 공부를 하는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적성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나의 강점이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엄마들에게 교육열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예요. 교육열 높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열로 아이를 너무나 망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집단 문화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왜 청소년 자살률 1위냐, 우리나라가. 공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나만의 특별한 가치가 인간의 나만의 고유성이에요. 고유성. 지금 디지털 시대는 동일한 지식이나 동일한 실력이나 동일한 능력, 그래서 학벌이나 학력이 아니라 고졸이어도 나만의 유니크한 고유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유니크함 때문에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하죠. 나만의 컨텐츠. 아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예, 외부의 그 기관이나 학습의 도구나 외부의 공부 때문에 아이 자체의 고유성이 다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왜 20대, 30대, 40대에 다시 찾아가시는 분들,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 시점에 가서야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외부의 프레임에 그 틀에 의해서 살았다는 얘기죠. 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건데 엄마 아빠는 어디에서 행복이 나오느냐? 나의 가치, 고유한 가치에서 나와요. 나만 있어요. 예, 근데 그 공부를 통해 국영수사가의 우리 공교육의 그런 공부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의 패러다임이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유학기제 줬어도 그것이 수능 때문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죠. 따라서 이 유니크한 나의 존재 가치를,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의 핵심은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훈련으로 12년을 만납니다. 초, 중, 고.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유니크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고유성.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응?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우리 아이의 유니크한 강점이 어디서 발달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의 유니크함,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개발을 하는 게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활동이에요. 이거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예, 언어를 인간만 사용합니다. 예, 우리처럼 이렇게 고도화된 언어를.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그 과정, 그것을 더 고차적으로 되도록 발달시키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달시키는 매개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역사 이런 게 매개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과목의 목적은 그 과목마다 컨셉은 다르죠. 그렇지만 모든 과목의 최종적인 목적은 읽고 이해하고 사고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게 인간의 고유성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게 공부다. 그래서 결국 공부는요, 글자 및 요즘에는 이제 확장돼 있지만 텍스트로 얘기할게요. 글자를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재료는 텍스트다. 문장이다. 예, 그림도 문장입니다. 영상도
텍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모든 재료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텍스트를 다루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하면서 문해력이 발달되는 거고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뒷받침이 돼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학습을 코칭하고 컨설팅할 때 엄마는 다른 것들의 요인을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뭘 못해서, 집중력이 약해서, 우리 아이가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를 분석해 보면 텍스트를 갖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최근에 디지털 매체로 인해서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이게 좀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표층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의도까지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질문과 상관없는 댓글을 달아버리는 거거든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이 이 문해력,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아날로그에서 왔지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더 심각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명문이에요. 세인트 존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인데 뉴욕에도 세인트 존스가 있는데 뉴욕에 있는 건 유니버시티예요. 그런데 이 메릴랜드주의 아나폴리스에 캠퍼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캠퍼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 정말 오래된 학교죠. 예, 여기 보시면 1696년에 설립돼 있다고 이렇게 표지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인트 존스 대학교를 우리나라 EBS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 EBS의 PD가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이러한 논제로 책을 쓴 책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책까지 쓰신 분이거든요. 왜 이 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작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명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가? 왜? 이 학교는 우리의 학교, 우리의 대학교, 머릿속에 있는 대학교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학과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공도 없고요. 학년 구분도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과목을 나누어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4년 내내 전 세계적인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고전 100권이 커리큘럼이에요.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교수랑 또는 동료들이랑 자나 깨나 치열하게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게 4년 동안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저도 그 민족의 이 집단 의식이 있잖아요. 아이리비그 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이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아이비리그 존에 있는 거기에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유명한 기업에 취업을 한대요. 그렇다 할 만한 기업에. 그런데 이 세인트 존스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한대요.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4년 내내 우리가 평생 접근하지 못하는 인문 고전, 이 찾아보면 그 리스트가 100권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치열하게 읽고 교수와 동료들과 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점심시간에도 토론이 끊이지 않고요. 풀밭에서 늘 토론을 해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집에를 안 가고 토론을 해요. 이 학생들이.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력은 굉장히 유니크해질 수밖에 없죠. 예. 자기 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왜 문해력,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학교가 4년 내내 그것만 추구하나. 중간에 탈락하는 아이들 무진장 많고요. 요즘처럼 학생이 귀한 시대에 내쫓는 학생들이 교수들이 탈락시켜서 내쫓는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 탈락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자, 문해력은 독서의 단계와 맞닥뜨려요. 독서가 결국엔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잖아요. 자, 읽을 독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독서의 독, 읽을 독이 글자를 읽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도 표면적인 읽기에서 끝나요.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사고해 하고에 거기까지 진출하는 게 독입니다. 독서의 독. 그리고 서도, 글써, 텍스트도 지금 이제 더 다양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독서와 공부의 관련성, 그 밀접성, 독서가 공부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엄마가 아이를 관찰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를 한번 추론해 보세요. 추정해 보세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거. 그러니까 바나나를 읽었으면 바나나가 뭔지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읽기도 아직 독해로까지는 진지하게 안 나갔어도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립니다. 글자 깨우치는 게 엄마처럼, 엄마는 어른이니까 단순하지요. 예,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가와 그 규칙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노력, 사고 활동이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능력이죠. 표면적인 읽기가 돼야 독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맥락적 읽기에서는 글의 양까지 포함한 읽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짧은 양에서부터 길이가 긴 양, 그리고 단순한 문장, 단문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한 줄로 된 문장에서 두세 줄의 접속사가 들어간 복문의 읽기까지의 독해력.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이면 맥락적 읽기가 굉장히 단순하게 쳐져 있을 것이고, 글의 양을 늘려주지 못했으면, 엄마가 기회를 주지 못했으면, 읽기의 호흡이 굉장히 짧아져 있겠죠. 그냥 단순한 그림 동화책, 그림의 힌트를 얻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지금 여러분 자녀는. 그래서 맥락적 읽기는 이제 초등학교 6년 정도에 이제 단계별로 양이 올라갈 텐데, 처음에는 뭐 30쪽짜리 동화책으로 시작하겠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이제 양장본의 동화책을 벗어나야 되는 시기가 7, 8세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게 너무나 처져 있는데, 양장본의 동화책을 계속해서 읽고는 있지만, 다른 종류의 형태가 달라지는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는 시점을 구분한다면 7, 8세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그 전후에서. 그러면 그때는 양장본도 읽지만 페이퍼북에 문고판도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맥락이 길어지죠. 글읽기의 호흡이 그래야 길어지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0쪽을 했다면 그림 동화책은 대체적으로 30쪽이에요. 그 다음에 50쪽. 50쪽을 양장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출판사에서. 그 다음에 70쪽. 그 다음에 90쪽. 그래서 200쪽 정도도 초등학교 6년까지는 내가 맥락적으로 전체를 한 번에 내 걸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200쪽 정도를 여러 번 읽어서 거기에 핵심 요소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이게 맥락적 읽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 동화책 한 권 읽고 줄거리를 말하는 거를 우리 아이가 맥락적 읽기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해력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서 발달되는 거고 성인도 사람마다 문해력의 수준이 다르고요. 전문가의 문해력이 수준이 다르고요. 분야에 따라 문해력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락적 읽기가 호흡이 늘려가는 것까지 해서 맥락 되면 줄거리가 이제 만만해지고 독해가 만만해지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 깊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적 읽기가 돼야 독해가 만만해져야 의도 파악을 하면서 이면을 읽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독해의 질이 문해력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행간을 읽는다, 저자의 의도를 읽는다,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아이가 글을 몰라서 시험 문제의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니죠? 예? 뭐를 몰라서? 출제자, 그 문제의 의도, 그 문제에서 어떤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끌고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맥락적 읽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호흡도 굉장히 짧고 거기에서 멈춰요. 짧은 호흡에서 호흡을 늘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환경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찾아서 스스로 호흡을 늘린다? 그거는 진짜 한 10여 년 동안 엄마의 노력이 무진장 들어간 아이예요. 그냥 알아서 호흡을 늘리지 않습니다. 예? 환경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개입이,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에요. 살짝쿵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적 읽기가 되면 이제 글을 읽지만 남과 달리 읽어요. 같은 글을 읽어요. 같은 책을 읽지만 분석적 읽기까지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 내용에서 깊게 들어가니까 나하고 부딪히는 내용, 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만납니다. 이게 적용적 읽기예요. 음. 독후감 쓰는 게 왜 어렵냐? 아까 우리 독후감 얘기 화두에서 했지만 여기까지 와야 독후감 읽기, 독후감 쓰기도 자유자재로 돼요. 적용적 읽기까지 와야. 초등학교 3학년이 여기까지 온다? 드물어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3, 4학년도. 이런 훈련도 되지도 않았고. 예. 가끔 만납니다. 진짜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는 정말 0세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읽어주기의 노력을 무진장 많이 한 경우에, 그러니까 책을 거의 뭐 끼고 살았던 아이, 그런 아이. 게다가 언어적인 기질도 부합이 된 아이, 논리 사고가 굉장히 유전적으로 발달된 아이, 요런 아이는 조금 개중에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아이가 독후감을 쓰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1번과 2번도 호흡이 짧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독후감을 쓰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조금 더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나의 생각이 이제 같은 글을 읽어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고차적인 읽기죠. 예, 저자의 의견에 동의도 하고 비동의도 하고 또는 저자의 프레임에서 내가 바꿔버리는 거죠. 놀부가 흥부가 되기도 하고 흥부가 놀부가 되기도 하고 백설공주는 결국에는 왕자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왕자하고 살다가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왕비의 트라우마 때문에 불행해진 사건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관점을 바꿔서 완전히 창조적인 읽기로 완전히 나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책 읽기가 여기까지 된다? 예.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책 읽기를 중단시켜 버리는데 아이가 안 읽는다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안 읽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 읽는 거지 아이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단계들이 이렇게 5단계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딱딱딱딱 잘라지는 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기에는 읽기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발달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해 보시면 공부가 문해력을 발달시키고요. 문해력이 부합이 돼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학년에 맞는 문해력이 발달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보통 3학년, 4학년이면 이제 긴 한 50쪽, 70쪽 호흡에서 분석적 읽기가 왔다 갔다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짧은 것, 단순한 거를 넘어서야 돼요. 3, 4학년 교과서의 커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해력이 뒷받침이 돼야 3학년까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읽기의 훈련이, 사고의 훈련이 충분히 돼야 교과서가 만만해지고 선생님 말귀도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글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어머님이 4학년이 이제 좀 더 표출의 것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자, 문해력을 조금 다시 점검해 볼게요. 외국에서는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리터러시 선생님이 반에 담임 선생님 말고 별도의 선생님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직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거고 부모의 몫으로 남겨놓는 거죠. 우리나라는. 문해력은요, 지금 활자를 좀 구분할게요. 지류의 활자를. 활자 문해력만 문해력이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영상, 미디어, 그다음에 데이터 문해력까지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해력이 굉장히 확장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문해력이 확장된다라는 거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디지털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니까 이해는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엄마들이 놓치는 거. 뭐냐? 문해력은 이렇게 확장돼 있는데 문해력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확장된 것들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활자의 문해력이에요. 종이의 인쇄 매체의 문해력, 거기에서 이 5단계의 문해력이 발달이 되면서 확장된 텍스트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요즘은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해.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영상도 읽어야 돼. 그리고 디지털로 읽어도 읽는 거야. 아니요.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읽기에 강점이 있고 디지털 읽기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자, 우리가 문해력의 단계에서 디지털 읽기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게 이 분석적 읽기입니다. 예, 맥락적 읽기도요, 많은 양을 읽는 것 같지만 엄마나 아이나 똑같아요. 디지털 패드로 읽는 거는 글자를 하나하나 깨알 같은 글자를 종이 인쇄 매체에서 읽는 뇌 처리와 디지털 화면에서 읽는 뇌 처리가 달라요. 느끼시나요? 글을 많이 읽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면으로 읽는 거는 훑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체를 분석적인 읽기보다 양적인 읽기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령기에 놓인 아이들은 이 분석적 읽기가 돼야 돼요. 여기가 훈련이 돼야 양적으로 플랫폼의 읽기, 디지털 매체의 읽기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얘기하는 겁니다.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나 디지털이나 데이터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 출발점은 종이책 활자 읽기가 충분히 거기서 만만하게 돼야 디지털에서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런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 자녀는 초등학교까지의 이제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은 디지털 매체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디지털 교과서가 메인은 아닌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가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지식의 양을 인쇄 매체로 다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보조도구입니다. 예.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그걸 공부의 전부 다로 여기면 착각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리터러시, 문해력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연령에 맞게 학년에 맞게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활동,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이 단계별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뇌의 발달,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의 환경을 끊임없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뭉치 회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뭉치 시리즈는 문고판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있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이번에 뉴 사회 토론항에서 나온 챗 GPT죠. 그러면 양장본의 동화책이 아니죠, 일단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의 읽기 능력에 한번 그림 동화책과 그 이후로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문고판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맥락적인 읽기에서 양도 늘려가고 그다음에 글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고판은. 그래서 표면적인 읽기부터 창의적인 읽기까지 이 시리즈로 어떻게 꼭 이게 아니어도 우리 집에 문고판 한두 권 아니면은 또 사주기도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러한 종류의 책은 일단 달라요. 그림 동화책 하고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의 양, 텍스트를 주는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 얘네도 단원이 5장이니까 한 100쪽 내에서 여기 보면 109쪽, 그러니까 100쪽에서 110쪽, 철학왕 같은 경우에는 100쪽을 잘 안 넘어가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양이, 호흡이 일단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면. 그림 동화책만 계속 만나면 그냥 그 호흡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이가 읽을 수 있지 않아도 엄마가 볼 때 못할 것 같아도 줬을 때 만났을 때 이러한 종류를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동화책은 그림이 사파 개념보다는 그림 동화책은 그림에서 많은 메시지를 줘요.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그림 동화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읽기를 통해서 글을 적당히 읽어도 매칭이 돼요. 그거 아세요? 예. 그림 동화책은 글이 50%, 그림의 목적이 50%가 그림 동화책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림이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요. 목적성이. 그래서 그림 읽기를 잘하는 경우에 글을 적당히 읽어도 돼요. 이런 책들이 그림 동화책에서는 그 두 가지를 상호 보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림 동화책에는 사파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일러스트입니다. 목적성이 있는 회화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사파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글 읽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책은. 그냥 그림은 왜 넣어줬냐? 그냥 아이의 조금 더 편안함과 재미의 요소를 약간 주는 거예요.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성인들 책은 안 그렇잖아요. 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독서를 주는 목적에 따라서 기획이나 일러스트 사파를 넣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7살, 8살, 9살, 10살 지금은
글을 목적 삼아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림 동화책에 머물러 있으면 글 읽기는 문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7살, 8살 때에는 글을 목적 삼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야 된다. 또 하나, 글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동화책만 읽고 끝나냐는 거예요, 책 읽기를.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데, 왜 3학년부터 읽어야 되는데, 왜 3학년부터 책을 안 읽는다고 호소하냐는 거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발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터러시가 확장돼 있다. 아이들은 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텍스트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 뭉치 시리즈는 100쪽 정도에서 글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 스토리텔링은 문학 형식이지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건 비문학의 정보글도 들어가 있고 데이터 형식도 들어가 있고 표도 들어가 있고 그래프도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충분히 읽지 않아도 만나요. 이렇게 얼굴을 만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얼굴을 봤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지식이 들어가 있지만 지식적으로만 녹이지를 않고 어떤 현대 사회의 이슈를 가지고 사회과학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텍스트를 넣어서 만나게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토론왕이잖아요. 사회 토론왕, 과학 토론왕. 그러니까 어떤 토론을 그냥 발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외부적인 자극이,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환경이 자극이 되어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 말하기도 되고 글쓰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해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화체로도 토론은 이제 말하기로 시작이 되니까 그런 대화체를 문체로 만나는 거잖아요. 구어체라고 하죠. 이걸 구어체. 그죠? 대화체의 문장.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 의견을 주고받는 훈련도 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정보글을 다시 안 읽어도 괜찮아요. 너무 이거 안 읽는다고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이 형식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요. 아이가 발달되면서 만나서 자기가 읽고 또 읽어서 소화시키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오는 거지, 이걸 한지를 사줬다고 해서 한 방에 다 되는다. 이건 너무 아이한테 무리하게 과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이를 믿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논술적인 것도 여기에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를 이게 이제 신문 뉴스 기사거리의 지문이니까 이거를 읽는 것 자체로도 이거를 한번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만 읽어도 돼요. 답변을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중간 질문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예, 그렇죠. 이게 과정이죠. 정보글을 안 읽어요. 이 어머님, 전정은 님이 우리에게 이제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불안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정보글을 안 읽는 이 친구가 몇 학년일지요. 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그래서
본문 스토리텔링은 문학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정보 글로만 가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된다. 2학년은 당연히 비문학 정보 글에 대한 노출도 적었고, 그동안 그림 동화책만 열심히 읽었을 거고, 정보 글의 목적성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항에서 2학년이라면 스토리텔링만 재미있게 읽고 읽다 보면 이런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정보글의 모습이 나와요. 예, 본문에도 중간중간 박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걸 본다, 노출시킨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아이가 와, 그거에다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와, 얘가 언젠가는 그걸 읽을 수 있겠지? 와, 신기하다. 아이를 토닥여 주세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저 읽기만 한데요. 여기 이제 예, 어떤 어머님이 뭉치 수학하고 과학사회 보유 중인데, 예, 그저 읽기만 하면 아주 잘하는 거죠. 워크지 안 하려고 해요. 예, 이제 워크지를 하는 건 읽은 게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어머님, 먹는 게 쉬워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이게 가끔 저가 이제 소화 활동이 잘 안 될 때 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먹는 게 쉬우세요? 토하는 게 쉬우세요? 토할 때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까지 찔끔찔끔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역행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제가 이제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사람이 읽고 소화된 게 나오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이것도 훈련이 되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쉽게, 가볍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독후 활동을 하라 그러면 뭔가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글을 이제 독후 활동의 그 워크북을 하기 위해서. 그게 피곤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친구가 생각 활동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생각 활동을 많이 해보면서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엄마가 좀 질문을 주고 일상에서도 네 생각은 어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자주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크북을 하는 것도 부담 주지 마시고 내가 읽은 책 옆에다 놓고 보면서 하라고 하세요. 예,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해도 생각나는 것만 쓰고 이렇게 하세요. 생각나는 것만 쓰고 생각 안 나는 건 책 가져와서 보고 해도 괜찮아? 같이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감을 확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근데 그거라도 해야 이 읽은 거를 이렇게 반추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돼요. 예, 그래서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도구가 워크북이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예. 자, 철학왕은 사회토론학과 과학토론과 이 두 개의 사토과토와 글의 장르가 또 달라요. 이 철학왕이 가장 세 과목 중에서 나중에 기획된 책인데, 그래서, 어, 연령도 사회과학이 아니고 인성 가치관적인 거기 때문에 연령도 많이 낮춰놨고 7, 8세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어휘 수준이고요. 이거는 사고의 가치관의 책이기 때문에 어휘 수준은 낮아도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질이 달라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얘가 특장점이 뭐냐면 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일부러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넣었던 책이에요. 이 철학왕이. 그래서 지금 학교의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뭐 사진이나 그 교과서인데 출판사에서 요즘은 만드니까 교과서를 사진이나 굉장히 컬러풀하고 뭐 동화책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잡지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영상하고 요즘엔 이제 디지털 교과서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그래프도 들어가 있고 웹툰도 들어가 있고 동화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교과서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인제 예비 초등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신 엄마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교과서가 만만해지려면 아이가 독서에서 장르가 그러니까 인제 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도와주셔라. 철학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앞에 생각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잡지 같아요. 예. 이 동아 MNB 뭉치 출판사가 동아 사이언스 동아일보의 동아 사이언스에서부터 출발된 출판사예요. 예 굉장히 유능한 기업에서 과학 동화, 수학 동화 이번에 그 저기가 어 연예인 한 분이 사토를 그 아이 방에 자기가 전화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예. 이렇게 사토를 자기 애기 방에 7 살인가 8 살인가 그런데 딸아이 방에 이렇게 딱 버젓이 놓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화면이 잡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그 과학 영재래요, 그 딸아이가.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린이 과학 동화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동화 사이언스의 어린이 과학 동화. 이 과학 영재들은 인제 벌써 인제 시각 자체가 인제 다른 거죠. 근데 인제 요런 잡지 같은 것들을 읽었던 아이들이 왜 영리해지고 왜 텍스트에 거부감이 없냐면 잡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글의 형태나 종류가 엄청 한 권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 사이언스의 과학 동화나 수학 동화 요런 책을 구독해서 보는 애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쪼끔 우등생들이 많죠.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림 동화책의 텍스트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철학왕은 좀 그런 거를 목적을 많이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글의 종류나 또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이 본문의 디자인적인 텍스트의 디자인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책이 이 뭉치 철학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인제 요런 종류의 그 지면도 있고 또 요렇게 인문 특강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줄글로 된 것도 있고 캐릭터가 나와서 대화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교과서 연구를 하면서 '아이한테 좀 다양한 것들을 주자.' 이 목적성도 이 철학왕에는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보면 문학과 비문학 그런데 요런 비문학글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너무 막 진짜 정보글이 쭈루룩 있는 거는 허걱 이럴 수 있잖아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입장에서. 근데 인제 요런 것들 좀 구어체로 들어가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실제적인 인물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들어갔을 때 부담감을 덜 느껴요. 예. 그래서 좀 잡지 같기도 하고 이건 동화책 같기도 하고 글은 또 어떤 건 컬러풀하고 강조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돌출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양성이 지루함을 떨어뜨리거든요. 흥미를 자극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문학 글을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죠. 이게 철학이라고 그래서 꼭 철학적 사고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뭉치 시리즈는 이렇게 표면적인 읽기에서 넘어갈 때 그림 동화책에서 넘어갈 때 맥락적으로 호흡을 늘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호흡을 늘릴 때. 호흡을 늘릴 때 아이의 수준을 참고해야 되는데 뭉치 시리즈 자체가 그 안에 다양성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떤 건 동화요, 어떤 건 비문학 글이요, 어떤 건 구어체로 주고받아요, 어떤 건 또 논술적이요. 이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해 주면서 익숙함을 가지게 해요. 익숙해야 수월해지니까.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아직 그림 동화책도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림 동화책으로 퉁치면 안 돼요. 그림 동화책도 쉬운 거에서부터 레벨이 높은 것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제 이런 문고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맥락이 길고 이런 것들인데 엄마들은 그냥 아이를 '엄마의 기준에서 단정 짓는다.'
위험해요. 예, 아이를 충분히 관찰했는지 돌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없어서 안 사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줘도 안 읽어서 또 어떤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고,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고급스럽게 고차적으로 문해력 발달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쓸데없는 희망 안 갖는 게 좋겠죠. 자, 읽을 기회와 시간을 허용하고 기다려주는가? 아이를,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나를 보셔야 돼요. 부모를 보셔야 됩니다. 읽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으며 시간을 허용하는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예, 엄마의 아빠의 교육 철학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자, 문해력의 발달은 표면적인 읽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기가 빠른 아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영재 조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읽기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의 우선순위 조건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우리 집에 읽을 거리, 활자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글 읽기 전부터. 활자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그 환경이 많았던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읽어주고 끄적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든 그냥 뭐 이렇게 색연필로 막 끄적이는 걸 좋아했다.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그 글읽기를 빨리 깨우치는 아이들의 특성들이. 결국에는 읽을 수 없어서 안 사준다, 안 읽어서 뺐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다려주고 환경을 노출을 시켜주는 거에서부터 문해력 발달은 시작이 되고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뺏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안 읽는다고 뺏어버리지 마세요. 기다려주시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아이의 문해력은 퇴보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빌려서 볼 때 아닙니다. 아직은. 환경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환경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빌려서 보는 거에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요 정도 5, 6학년 요 정도는 우리 집에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20% 30% 도서관이나 서점을 이용한다.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데 책이라는 거를 잘 안 보니까 안 사주고 빌려서 보고 갖다 준다? 이거는 아직은 발달 단계에서 아이한테 그 책이 영향력 발휘를 못해요. 그거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읽기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7, 8세는 이런 종류의 책, 이제 학교 대비로, 교과서 대비로, 뭉치 시리즈와 같은 문고판의 책을 노출시키는 단계지, 만만하게 읽는 단계 아니에요. 7, 8세가 만만하게 이 책을 읽는다? 거짓말입니다. 예, 표면적인 읽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읽어주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노출의 단계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노출이 충분히 돼서 익숙해진 그 책을 그 다음에는 읽겠죠. 본격적으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때는 스토리만 봅니다. 스토리만 즐기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건너뛰고 읽어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왜?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이 책을 들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양장본에 그 동화책 들고 있을 때 우리 친구는 이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만 읽어도 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아이의 논리와 추상성, 분석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를 읽어도 사고의 수준이 높아서 깊어가면서 분석적으로 높여가며 읽어가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6학년까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이런 종류의 책은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과제나 논술의 주제로 사용하는 책이 이 토론왕 시리즈고, 토론을 컨셉으로 해서 진행하는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교재로 쓰는 책이고요. 하누리하고 플라톤에서도 단권으로 선정해서 수천 권 사가는 책이에요. 이 토론왕 시리즈가. 그런 정도의 주제와 내용이 알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그림 동화책을 읽지만, 이제 단계를 좀 높여서 단계별로 표층적인 읽기에서부터 맥락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분석과 적용적 읽기, 그리고 창조적 읽기까지도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예,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네, 좀 나눠보고,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예, 질문을 좀 나눠볼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좀 나누어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책의 수준과 두께도 두꺼워져서 시간이 더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쪼개고 나누어 읽기의 훈련이 필요하죠. 예, 한 번에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분만 읽어도 괜찮아요.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발췌하는 발췌독도 훌륭한 독서의 기술이고, 쪼개고 나누어서 읽는 독서의 기술도 훌륭한 기술이고, 그 다음에 과제에 관련된 것만 가져다가 읽어도 읽은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늘려서 읽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읽는 거, 그 다음에 틈새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책의 중요성을 엄마가 갖고 있으면 이 아이는 읽게 돼 있어요. 네, 읽습니다. 예, 진득하게 꼭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독서한다? 어른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읽고 싶은 책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재미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학습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책도, 노력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다 훈련이죠. 그게 지금 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하는 책을 결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책의 중요성과 재미도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책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안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을 고학년 아이인데 아직도 예, 책은 잘 보지만 글쓰기는 예, 맞춤법 요즘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팅 같은 거에 소리 나는 대로 편하게 줄임말도 많이 쓰고 해서 그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장기의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발달되어 가야 되니까 교정이 필요한 거고요. 글쓰기가 여전히 어려운 건 당연해요. 그런데 조금 책을 읽을 때 깊게 읽는 방법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예. 네, 줄거리 요약도 좀 힘들어 한다라는 건 이제 전체 맥락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만 따라가, 곧대곧대 표면적으로 글의 흐름만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니까, 덜을 하니까 전체 맥락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읽기를 해야 됩니다. 맥락, 줄거리 요약도 하려면 전체 맥락을 한 번에 잡을 수 없고요. 어른도 잘 안 됩니다. 쉬운 책이니까 어른이 되는 거지. 어른 대상의 책을 한 번에 맥락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반복 읽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반복 읽기를 통해서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는 핵심을 메모하면서 읽는 방법도 좋겠죠. 이런 독서의 기술을 도와줘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냥 읽기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독서의 기술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논술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논술은 최종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이니까 지금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읽는 방법과 요령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림 동화책 읽는 거와 달리 조금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밑줄 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수업 하잖아요. 저희 책 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용하셔도 되겠죠. 너무 이제 조금 고가의 논술로 시간과 에너지를 또 바로 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충분히 논술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로 투자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논술도. 예. 지면으로 읽는 거는 문해력을 길러 내려가기 위해서예요. 예. 듣는 독서와 지면으로 텍스트를 눈과 뇌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읽는 거는 다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읽는다고 해서 지면 읽기를 안 한다? 그럼 문해력은 어떻게 발달시키죠? 예,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무엇으로 발달시키죠? 그쵸? 그러니까 예, 들어서 뭐 어떤 정보를 접할 수는 있지만, 예, 또 디지털로 또 양적으로 접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터득하는 읽기 능력, 문해력은 그렇게는 발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의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 그쵸. 예, 이런 것도 직업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가 무엇이 좋은지,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대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 또, 예, 거의 글만 본다 2학년인데, 예,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집이 유용성이 있는 이유가 아이가 아직 고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구니 안에 전문가들이 픽업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적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보까지 꼼꼼히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 거예요. 내 거를 만나면서 내 거를 통해서 공부가 되고 독서가 되는 거고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거를 만나지려면 환경이 자꾸 제공이 돼야 그중에서 내 거를 만나는 거죠. 예. 글쓰기에 자신 없어 해요. 보통 아이들이 어려운 작업이니까 엄마랑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한 거를 어, 이야기할 때 메모를 해도 되고요.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써보도록. 글쓰기가 너무 여러 가지를 쓰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한 권의 동화책을 읽었다고 쳐요. 거기에서 백설공주를 읽었다고 쳐요. 제일 쉬운. 그럼 왕비 얘기만 하든지, 사냥꾼 얘기만 쓰든지, 백설공주의 어떤 하나의 얘기만 하든지, 사과를 먹은 얘기만 하든지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글쓰기는. 근데 막 그거를 나하고 부딪힌 하나를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거라는 모범적인 글쓰기가, 그 코멘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하고 만난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글쓰기 얘기에서 사실은 길게 나와야 되는 얘기죠. 예. 그거는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백설공주에서도 거기에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글쓰기는. 예. 뭉치 시리즈는 사고력 동화들이에요. 뭉치 시리즈는 전부 다. 포커스가. 그래서 조금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게 하는 시리즈물이어서 일반 다른 사회나 과학, 수학과는 조금 다른 책이죠. 그래서 생각이 조금 남다른 분들이 뭉치 시리즈를 사요. 예, 엄마들 자체도. 예, 그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런 책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수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만화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화책만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제 고 비율을 조절해 주는 개입이 필요하십니다. 예. 개입해 주셔야 돼요. 음. 책 읽기 지금 읽어 주는 시기죠. 초등학교 1 학년이면 읽어 주는 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읽어 달라고 하면 읽어 주셔야 돼요. 요런 책은 또 읽어 주셔야 되죠. 요런 책은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같이 생각하는데 엄마가 질문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꾸 질문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읽기는 아니에요. 읽으면서 엄마가 질문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들으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좋죠. 예. 읽기 독립을 빨리 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엄마하고 교류하는 그 애착도 아직도 계속 발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읽어 주는 건 엄마와 책을 통해서 교류하는 건데, 이게 사회적 관계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학년이면 사회적 관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공동체 생활이. 일단은 우리 집에서 엄마와의 교류, 아빠와의 교류, 우리 가족 간의 교류에서 사회성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쵸. 엄마의 역할이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조급해 하시지 말아라. 한쪽은 엄마가 읽고 한쪽은 아이가 읽고 너무 좋게 지금 고런 과정을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예. 음 그죠. 예. 줌 수업 해 보셨군요. 메모장에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한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그치만 쓰는 거는 사람의 기억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요거 인제 궁금증, 쓰는 거, 예.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으려고 한다? 그러면 수업을 놓쳐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엔 집중해요. 집중할 때 메모를 하고 싶으면 단어만 메모를 해요, 키워드만. 그리고 수업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그 단어를 힌트 삼아 선생님이 한 얘기가 바로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정리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복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궁뎅이를 안 뛰는 거예요. 1-2분 정리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예. 독후감 쓰기 귀찮은 건 내면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독후 활동 워크북부터 시작해 보세요. 독후감 쓰기가 힘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다는 건 알아요. 이게 사고 활동이니까. 그래서 워크북은 인제 쪼끔 줄거리를 쓰는 것도 있고 단어를 쓰는 것도 있고 책에서 찾고 이렇게 어떤 걸 뽑아서 단순하게 시작하거든요, 워크북은.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예. 자